예, 다음 최면 상태와 수면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면이란 것은 잠을 재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꾸 이제 잠을 자게 한다는 거, 그런 뜻에서 생긴 말인데, 이 말은 그러니까 완전한 잠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일부러 이렇게 만든 잠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제 정신을 차리는 이제 각성 상태, 이 상태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잠은 아주 깊은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최면이란 것은 그보다 덜한 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은 잠이 돼. 그러니까 최면 중에는 다 그러니까 주변의 이야기를 다 듣죠, 이제.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라도 깰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수면 상태 에,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최면이 이제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자는 잠보다 좀 더 얕은 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상태다 이거죠.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그동안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이제 잠은 완전히 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당시에서도, 물론 이제 영혼적으로 볼 때 어떤 정신 그 활동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신체가 휴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때 있던 행위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거의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음대로 이제 조절할 수 있지를 못하죠. 하지만 최면은 그 중간 상태에 있는데, 근데 이 잠은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신체가 이제 쉰다는 이제 뜻을 얘기하지만은, 예, 영혼적인 면으로 영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면은, 몸에 깃들은 영혼이 이제 떠나가지고 이 지상에서의 삶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체 이탈이라든지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유체 이탈. 그것은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수도가 되는 사람이 그 몸에서부터 영혼이 이탈해서 딴 데를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구경을 하고 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잘 때도 사실 그런 건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다 유체 이탈을 합니다. 하지만 잠을 자가지고 현재의 차원 이외의 다른 차원을 이제 오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아침에 깨서 돌아오지만 그동안의 일은 잊어버리거나 혹은 희미하게 남아서 그것이 꿈으로 남아있게 되죠. 근데 다만 최면이란 거는 이 최면을 이제 잠보다 더 얕은 상태에서 자기가 의식하고 현대 지상에서 표면 의식이 제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물론 유체 이탈이고 몸에서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몸에서 벗어나는 상태이니까 어떤 의사가 마음대로 최면을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이 사람의 느낌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면쇼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현재 그냥 맹물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은 술을 마시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술에 취한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뜨겁지가 않은데 자꾸 뜨겁다고 얘기하면은 뜨거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은 실제 몸을 통해서 뜨거운 거나 술 취한 걸 느낀 것이 아니고, 그냥 다만 이제 정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면 상태의 그 피술자라고 하죠. 이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몸과는 상관없이, 몸이 추운 데 있더라도 너는 뜨겁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뜨겁게 느껴지고, 너는 술에 취해 있다 그러면 취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특히
우리 이제 현대 심리학 이런 데서 특히 의미가 큰 거는 그 요 이제 표면의식 여기서 벗어난 신체에서 벗어난 요 영적인 의식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무의식이고 자기의 어떤 그 영혼의 중심이 되는데 이게 몸에 반영된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상태의 그 영혼의 중심 이쪽은 어, 이번 생을 살기 전까지 모든 기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모든 걸 과거를 다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면 상태에서 너 과거를 생각해봐라, 뭐 해보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과거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쪽을 다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잠잘 때도 그런 거 꿈에서 좀 드물지만은 아주 옛날 발경으로 꿈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꿈이 이게 전생의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거의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희미하지만은 최면 상태에서 어떤 가본 거는 그 과거의 얘기, 과거 전생의 얘기가 그대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올려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전생과 자신의 어릴 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면에서 이런 어,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 태아의 영혼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것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러니까 그 태교라는 말 많이 있죠. 예, 그, 임신 중에 그 임신 중에 모차르트 음악이라든지 그런 이제 고상한 음악을 들으면은 태아가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차분해지고 격조 있는 마음이 든다 이렇게 자라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태아는 그건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 확실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 태아를 정자가 수정할 때부터 다 사람으로 본다. 뭐 그렇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유감스럽게 낙태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다 살인으로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태아는 그 뱃속에 있을 때의 몸은 완전한 사람의 몸이 아니죠. 작죠 아주. 그러니까 영혼이 깃들은 상태에서 좀 불완전하게 깃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15일 혹은 뭐 몇 달 이제 그렇게 태아가 인간의 영혼이 태아에게 오는 시기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사람 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최면 심령학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걸로는 이제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자기가 주변에서 돌기도 하고 하여튼 태아의 상태는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태아의 임신 중에 그러니까 태아가 있는 상태는 그 안에 태아는 어떤 상태냐면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할 때 이때는 미생물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작게 해서 커질 때는 이 동물과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영적 작용에 의해서 구동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완전한 인간의 영혼이 이제 임신 말기에는 깃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임신하자마자는 그러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봐가지고 어떤 영혼이 오는가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집안 모차르트 음악을 틀고 아주 고상한 집안이면 고상한 영혼이 그러니까 그쪽을 그렇게 오게 되고 그러니까 좀 집안이 문제가 많고 그때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에 적합한 영혼이 오게 되죠. 그런데 뭐 사실 또 이게 반드시 뭐 그, 태아가 있을 동안에 고상하고 편안한 집안이라고 해서 뭐 고상한 영혼이 온다고도 물론은 볼 수 없죠. 이제 이번 생을 평안하게 좀 쉬려고 하는 영혼이 올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많고 큰 집안 같으면 또 이번 생에서 큰 어떤 과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혼이 올 수도 있고 물론 또 그냥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제 평온하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을 원하니까 그런 영혼이 오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태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전에 대한 과신, 그러니까 유전에 따라서 뭐 그냥 다 그 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본문의 책에도 있지만은 제가 어릴 때 본 책 중에서 이제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은 이제 그 유전하는 게 아니다. 부모가 뭐 공부 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공부 못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유물론적 교육을 받은 이제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라도 이건 그냥 위로하기 위한 거 다만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면 생각하니까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부모님 전부 다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어떤 인텔리인데 자식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물론 또 비슷하게 이제 이어져 집안도 더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자식은 이제 부모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영혼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뭔가 연이 있으면서 좀 다른 뭔가 좀 인연은 있지만 뭔가 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진 그 자식이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환경에 맞게 그러니까 옛날 그 책에는 우수한 부모 밑에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경우는 부모들이 환경을 잘 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경을 잘 해줘서 똑같은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영혼적으로 영적 원리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환경이 좋은 이제 그리고 학문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부모가 이미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영혼이 이 부모의 자식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중이나 마취 중에도 영혼은 몸 밖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아까 최면과 잠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 본래 책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그 어떤 환자가 수면 중에 치료를 했는데 어떤 이제 그 편도선형 기관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에서는 그런데 그 이후에 기관지는 물론 치료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자꾸 뭐 숨이 막힌다는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자꾸. 그래서 그게 뭔가인지 물론 몰랐죠.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이유로 최면을 하면서 그러니까 최면을 받으면서 그 상황을 보니까 수술을 받을 때 의사들이 이렇게 취급하다가 보면은 이거 숨 막힐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숨이 막힐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이 사람의 영혼이 이제 떠오른 영혼이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포증을 그 위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되살려서 그렇지 않다 얘기를 주지시킨 다음에야 그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성형 수술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마취할 때 아까 잠잘 때 최면할 때 다 영혼이 떠오르는 거지만은 유체 이탈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마취할 때도 그러니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형 수술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별 특별한 정말 이제 선양이 어려운 이유로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성형 수술 중에 사망하고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원래 그렇게 이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성형 수술해서 아주 이쁜 여자로 다시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밖에서 떠본 영혼이 새로 자기의 몸을 이제 자기 얼굴을 고치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여태까지 살았던 얼굴과 다른 얼굴로 자기가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나는 원래 너무 이쁘면은 인기도 많고 좀 이 현재 생의 영적 성장에 이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덜 이쁜 상태에서 좀 고난도 겪고 여러 가지 좀
시련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걸 배우라고 이번 생을 살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그냥 막 모든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걸로 살면은 원래의 자기의 그 미션, 자기의 소명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럼 떠오르는 영혼이 야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된 인생은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치료를 아까도 볼 때 숨이 막힌다거나 치료를 볼 때 할 때 비관적이어서 결과가 비관적이어서 혹은 이제 불구로 계속 살게 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예측될 때 그럴 때도 그냥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료사고 최면 중 아니 그 마취 중의 사고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의료인들이 거기서 비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그 건강검진, 정기검진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위내시경이 있죠. 근데 그걸 그 저는 이제 그냥 일반 내시경을만 여태 검사했는데 그 수면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 그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제 목으로 그냥 이물질이 막 삼켜지고 근데 그것을 그 수면 내시경을 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나든지 그 시기가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시기에는 이제 그냥 하고 나면 그냥 다시 깨지만 그 하고 있는 중에는 자기가 그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 수면 내시경 합니다 하고 한다고 해놓고 금방 또 끝나고 버리죠.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수면 내시경도 혹시라도 그 만에 업분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고 살 일 아니면은 웬만하면 전신 마취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